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정말 난처한 일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물 올려놓고 방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한참 뒤에 탄 냄새가 나서 부랴부랴 달려갔더니 물이 다 증발하고 냄비만 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안 났지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이게 처음도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1시간을 찾아 헤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 머리 위에 걸쳐져 있더라고요. 웃기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깜빡해서 그냥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집에 와서야 된장 사러 갔었는데 하고 생각났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 혹시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대요. 어떤 친구는 자기 손자 이름을 깜빡해서 한참을 애가 이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안심은 됐는데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신경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 선생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래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억력 감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뇌도 근육처럼 운동을 시켜야 해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찾아보고 배우고 실천해봤어요. 지금 1~2달 정도 됐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나아진 게 느껴져요. 물론 가끔씩 깜빡하긴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처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신 분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기억력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야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줄어들고 뇌세포 간의 연결도 약해진대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예전만 못해진대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우울감 같은 것도 기억력에 나쁜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뇌는 평생 발달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훈련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대요.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도 운동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숫자 거꾸로 말하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거꾸로 외워보는 거예요. 010-1234-5678이면 8765-4321-010 이렇게요. 처음엔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세 자리도 제대로 못 외웠어요. 그런데 매일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지금은 7자리까지도 거꾸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저는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걸 거꾸로 외워봐요. 아니면 차 번호판 보고 연습하기도 하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는 손가락 운동이에요. 우리 손가락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대요. 특히 엄지손가락이 뇌 영역을 많이 차지한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많이 쓰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제가 하는 건 이거예요.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 손은 가위를 하고 한 손은 볼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바꿔요. 가위였던 손은 보로, 보였던 손은 가위로. 이걸 빠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어려워요. 손이 꼬이고 자꾸 똑같이 나가요. 그런데 연습하면 잘 돼요. 다른 건 이거예요. 한 손은 머리를 쓰다듬고 다른 손은 배를 두드려요. 동시에요. 그리고 바꿔보는 거죠. 이것도 처음엔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손자들한테 보여줬더니 신기해하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피아노 치는 흉내 내기예요. 진짜 피아노가 없어도 돼요. 테이블에다가 손가락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거꾸로 5부터 1까지. 양손을 동시에 하면 더 좋대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분이 자극받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대요. 늘 하던 것만 하면 뇌가 편해서 발달이 안 된대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긴장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전화 받고 카톡만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검색도 하고 사진 편집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무서워서 손자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법 쓸만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스마트폰 배우면서 다른 것도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시더라고요.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거요. 또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대요. 뭐든 좋아요. 여러분이 해보고 싶었던 거, 관심 있는 거 하나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진 않지만 그게 바로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네 번째는 글쓰기예요.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좋대요.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치는 것보다 손으로 쓰면 뇌가 더 활성화되고 해요.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그날 있었던 일, 먹은 음식, 만난 사람, 느낀 점 이런 걸 간단하게 적어요. 처음엔 뭘 쓸지 몰라서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산책했다 이 정도만 썼는데 지금은 한 페이지씩 써요. 쓰다 보면 그날 일들이 더 잘 기억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자들한테 편지를 써요. 카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편지지에 펜으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요. 손자들이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좋아해요. 할머니가 손편지 보내는 게 특별하대요. 그리고 편지 쓸 때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니까 기억력 훈련에도 좋고 손자들과 소통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다섯 번째는 암기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휴대폰에 저장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전화번호, 생일, 주소 이런 걸 외워보는 거예요. 저는 손자들 생일을 다시 외웠어요. 사실 예전에는 알았는데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외우기로 했어요. 큰 손자 3월 15일, 작은 손자 7월 22일 이렇게요.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숫자를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3월 15일이면 3일절 지나고 보름 뒤라고 외우고 7월 22일이면 복더위 시작할 때라고 외워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잘 외워져요. 또 시 외우기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동시를 다시 외우고 있어요. 고향의 봄 같은 거요. 짧고 리듬이 있어서 외우기 쉬워요. 하루에 한 줄씩만 외워도 일주일이면 한 편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계산하기예요. 계산기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볼 때 물건 값을 더해보는 거예요. 이게 3,500원이고 이게 2,800원이니까 합쳐서 6,300원이네 이렇게요. 저는 시장 갈 때 미리 예산을 정해요. 오늘은 2만 원만 쓰기로 했으면 물건 담으면서 계속 더해봐요. 지금까지 1만 5천 원 썼으니까 5천 원 남았네. 뭘 더 살 수 있을까? 이렇게요. 처음엔 계산이 틀릴 때도 있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정확해졌어요. 그리고 거스름 돈도 미리 계산해봐요. 8,2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만 원을 내면 1,800원을 거슬러 받아야 한다. 이렇게요. 이런 게 다 두뇌 운동이 돼요. 일곱 번째는 퍼즐이나 게임이에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두뇌 게임 앱도 많더라고요. 저는 스도쿠를 해요. 신문에 나오는 거요. 처음엔 쉬운 단계도 못 풀었는데 지금은 중간 단계까지 풀어요. 한 문제 푸는데 30분씩 걸려도 끝까지 풀어내면 정말 뿌듯해요. 십자말풀이도 좋아요. 단어를 떠올리는 게 기억력 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 게임도 좋대요. 화투나 트럼프 카드로 친구들이랑 게임하면 재미도 있고 머리도 쓰게 돼요. 여덟 번째는 사회활동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혼자 있으면 뇌가 자극을 안 받는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 가요. 거기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등산 모임에 가요. 산 오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대화할 때는 예전 얘기만 하지 말고 최근 뉴스나 새로운 주제로도 얘기해보세요. 그래야 뇌가 자극받아요. 어제 본 드라마 얘기, 뉴스에서 본 얘기, 손자들한테 들은 얘기 이런 걸로 대화하면 좋아요. 아홉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돼서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걸어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봐요. 아침에 뭘 먹었지? 누구한테 전화했지? 이렇게요. 걷기 운동도 하고 기억력 훈련도 하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스트레칭도 해요.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해요. 열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그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한대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자다가 자주 깼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 잠도 얕고 그랬죠. 그런데 낮에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를 안 마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니까 잠을 훨씬 잘 자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11번째는 음식이에요. 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나 삼치를 먹어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거요. 저는 아침마다 우유에 견과류 한 줌을 넣어서 갈아 마셔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블루베리도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어요. 그리고 녹색 채소,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것도 좋대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 이런 건 뇌에 안 좋대요. 저도 예전엔 과자를 자주 먹었는데 이제는 참아요. 대신 과일 먹어요. 12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메모하면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래요. 오히려 메모를 하면 기억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거라서 기억력 훈련이 된대요. 저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녀요. 해야 할 일, 사야 할 물건,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첩을 다시 봐요. 그러면 아, 맞다. 이거 해야지 하고 기억나죠. 특히 장 보러 갈 때는 꼭 목록을 적어가요. 그래야 필요한 걸 다 사올 수 있어요. 예전처럼 뭘 사러 왔더라 하면서 헤매지 않아요. 13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를 손상시킨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해요. 저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을 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10번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요. 저는 뜨개질을 좋아해서 뜨개질하면서 마음을 풀어요. 어떤 분은 노래 부르기, 어떤 분은 산책하기, 뭐든 좋아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14번째는 뇌 건강검진이에요. 기억력이 갑자기 많이 나빠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거나 하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대요.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은 뇌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체크하고요. 이런 것들이 뇌 건강과 관련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깜빡해요.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이대로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숫자 거꾸로 말하기, 손가락 운동, 새로운 것 배우기, 글쓰기, 암기하기, 계산하기, 퍼즐과 게임, 사회활동,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뇌에 좋은 음식, 메모 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검진. 이 14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기억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씩 시작했어요. 먼저 손가락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TV 광고 나올 때 1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하세요. 일기 쓰기, 산책하기, 이렇게요. 그리고 재미있게 하세요. 억지로 하면 금방 포기해요. 친구들이랑 같이 퍼즐 풀기, 손자들한테 새로운 거 배우기, 이렇게 즐기면서 하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2달 동안 실천해본 결과 정말 달라졌어요. 물론 가끔씩 깜빡할 때도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잘 기억하고 안경도 정해진 곳에 잘 두고 마트에서도 필요한 걸 잘 사와요. 그리고 손자들 생일도 이제 완벽하게 외웠어요. 가장 좋은 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내가 또 까먹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변화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우리 뇌는 평생 발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만의 기억력 향상 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두뇌 건강도 꼭 챙기세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